뉴욕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배수연 연합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게 앞에 시간이 길어져서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으면 한국에 강방천 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웠고 회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월 달에 굉장히 쇼킹한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이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지난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얼기가 좀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이 23만 5천 명, 시장은 좀 부진하더라도 한 72만 명은 늘어날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9월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9월 회의에는 고용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는 10월 8일 날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연준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내 테이퍼링에 나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연준이 좀 스탠스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수 있는 계기는 내일입니다.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9월 노동절로 어제 뉴욕 시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학 시즌을 맞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당초에는 9월 달이 되면 모두 다 현장으로 복귀를 추진했는데 굴지 기업들이 다 내년 1월로 현장 복귀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고용에 좀 부담을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특파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저도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이제 그 시장 상황 봤는데 그 미국 채금리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고용 쇼크면은 과거의 통상적인 흐름이면 미국 채금리가 크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채금리가 상당히 견조하고 약간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지표는 안 좋았는데 임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고용이 정말 나쁜 거냐, 뭐 흔히 말하는 그 미스매칭 때문에 그 구인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을 뭐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번 고용 지표와 상관없이 테이퍼링은 여전히 예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주류는 아니지만 조금 비주류의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뭐 코멘트가 나왔거나 그 지역 여는 총재 중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 지금 연휴였기 때문에 코멘트는 아니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1.36%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제 기억에는 1.299 정도였는데요. 왜 이렇게 치솟았는지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경제 지표 발표도 없었습니다. 연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당초 연내에 좀 테이퍼링을 좀 빨리 실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좀 늦출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월가에 다시 확산되는 것 같고요. 이런 위험 선호 현상이 미국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난 주말에는 1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원래 제가 추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님이 자꾸 하셔가지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9월 6일부터 이제 추가 실업수당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나요? 지금 일단 뭐 최근에 금방 박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월마트는 또 최근 다시 현장 요원들에 대해서 시급을 1달러 추가 상승 인상했고요.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되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접종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뉴욕과 뉴저지 중심으로는 고용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 경기는 결국은 식당을 중심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식당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이 거의 뭐 꽉 들어설 정도로 각종 쇼핑몰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파님.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들이 보게 되면은 고용 지표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온 지는 좀 꽤 됐잖아요.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꺾이는 게 아직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올 거고 다음 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크게 안 떨어지면 자칫 경기 모멘텀은 좀 꺾이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제기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지금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고리가 임금 상승세일 텐데요. 임금 상승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고요. 소비자 물가 CPI에 비해서 좀 주목도는 낮지만 PPI가 선행지수라는 점에서 역시 생산자 물가도 지금 월가에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성장률 둔화되면서 기업 실적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벌써 9월인데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전문가들도 다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주가 지수가 이제 통상적으로 9월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난해에도 지난해 4월부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 랠리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에 한 3.92%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2.77% 주가 하락했었고요. 같은 S&P 지수가 올해는 2월 달부터 랠리를 펼쳤고 지난 8월까지 7개월 연속 월간 단위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치를 사흘에 한 번씩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도 지금 0.28%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진한 고용 지표와 맞물리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까지 겹치면 어떻게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뚜렷한 이제 정점을 찍었던 그런 찍었다는 우려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3분기 국내 총생산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5%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9%로 하향 조정했고요. 방금 뉴스가 나왔었는데 골드만삭스도 이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분기에 그 미국의 GDP가 아마 6.6%를 기록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좀 많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
기업들 순이익 증가율을 레피니티브 같은 언론사에서는 29.8% 2분기에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게 2분기는 참 95.6%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3분기에는 한 29%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이 21.3배에 이르는데요. 이게 20년 평균치보다는 한 35%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어서 9월에 대한 그런 월가의 우려는 좀 많이 정폭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조금 긴장감이 좀 도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요번 주에 지금 수요일 날 베이지북인가 나오잖아요.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요번 주 나오는 베이지북에 대한 전망들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베이지북 우리 이제 투자자들도 잘 아시는 이제 경제 그 보고서가 될 텐데요. 이 베이지북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에 앞서서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책 표지가 이제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연준 산하에 있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별 뭐 경제학자라든지 시장 전문가 그리고 산업 생산활동, 뭐 소비 동향, 물가, 노동시장 상황 등 모든 경제 지표를 조사 분석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1970년대는 레드북이었습니다. 지역별 이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연준이 이제 종합하면서 책 표지를 베이지색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상당히 이제 경기에 대해서 고무적인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앞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서 이번 베이지북이 상당히 월가에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사실 한국에도 외국인이 자꾸 매도를 해서 이거 달러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에 대한 주요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값을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에는 부진한 고용 지표를 빌미로 한 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방금 지금 제가 지금 켜놓고 있는 화면이 지금 달러화 화면입니다. 시세인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1.3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돈의 값이 치솟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좀 일부 유입되는 것 같고요.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도 1.18달러까지 회복을 했다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돌발 질문에 답변 제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아까 강 회장님 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 회장님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드리면 테슬라라는 기업은 라이더를 차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투자자들이 아시면 아마 강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레이더와 라이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더가 대부분 탑재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데 지금 테슬라는 이 라이더를 없애버렸습니다. 오로지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이 테슬라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테슬라가
데이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수연 특파원도 뉴욕에서 우리 강 회장님 그 방송에 약간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큰 영감을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그 많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에 투입됐던 그 재원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나? 플랫폼이라는 카카오톡 이런 쪽은 있지만 그동안 얘기했던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은 왜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둘까? 바로 거기에도 데이터를 제대로 정제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전산의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추가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던 바에 따르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나머지 블록체인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를 정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각 제업 단계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각 언어가 다른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언어로 묶어내지 못해서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성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아, 네. 배수연 특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 거기는 지금 아침이죠? 네, 지금 업무 한참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특파원님도 저희랑 같이 수요일로 이동하나요? 다음 주에? 네, 지금 일단 뭐 시키시는 대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랑 함께 하셔야죠.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